네,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강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광화문센터의 신영목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신영목 이사와 함께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오전장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등락이 좀 거세게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양지수 모두 하락 전환을 했었는데 지금 또 코스닥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네요. 오늘 오전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코스닥 상승 전환은 아무래도 네.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네. 흐름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슈는 결론적으로 뭐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분쟁에 그렇죠. 관련된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그 수혜업종들이 지금 맞습니다. 뭐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는 디램 가격 올라가고 네. 디램 재고 소진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고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제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각 기업의 실적단으로 나오는 거는 또 분기 정도가 지나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모멘텀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수혜업종과 피해업종 이제 옥석 가리기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소재뿐만이 아니라 꼭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군들로 지금 확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MLCC라든지 특히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데 그런 공작기계 관련 종목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좀 확산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런 그 흐름이 네.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시간이 약간 걸리겠죠. 네. 근데 지금 워낙 주식시장에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네. 굉장히 모멘텀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각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수혜주들, 피해 업종들이 속속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진짜로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그래서 주가가 좀 타당하게 오르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업종을 최근에 좀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네.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중요한 것이 2분기 네. 실적 시즌. 그러니까 그렇죠? 워낙 이제 지금 소재 쪽이 워낙 큰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2분기 실적이라는 걸 다 잊고 계세요. 네, 이제 22일부터 이제 속속들이 발표가 예, 되죠. 이제 나올 것 네. 같은데 2분기 실적 시즌쯤에서 네.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사야 될 섹터도 생기고요. 기대치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또 조정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최근에 보면 5G 장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그 CR 그러니까 약간 그 CR 부분 때문에 시장의 우려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매출이 늘어나면 CR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CR을 뛰어넘는 그 매출이 증대되다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큰 폭으로 이 5G 장비 수주가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고 잠깐 쉬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성장업종 중에서 우리가 이 5G 외에도 지금 2차 전지주도 같이 봐야 되는데 네. 2차 전지주의 최대 지금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과연 시장 예상치만큼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시즌 했을 때 이 양성장주들의 어떤 향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계속 이제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5G 이후에 네트워크라든지 그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S넷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오늘은 S넷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5G 관련된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특히나 5G, 이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S넷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유무선 장비가 깔리게 되면 네. 그 다음으로 올 그 또 투자가 될 곳은 네트워크 장비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다음에는 시스템 관련된 그런 업종이 되게 수혜가 클 건데 네. S넷은 네트워크 관리 이제 NISI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고요. 5G 관련된 장비 업종들이 이렇게 빠르게 지금 장비가 계속 발주가 되고 그쵸. 시장이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가입자 수는 뭐 연말까지 300만 명을 네. 보고 있는데 그게 목표군요. 예,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빨리 지금 되는 것 같고 5G 장비가 깔림으로 인해서 네. 그 각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건물에서 쓰는 네트워크 장비도 왜냐면은 그쵸. 기존의 장비가 지금 트래픽이 10배 이상이 빨라지면 교체를 해야겠군요. 그만큼 예 네. 그렇죠. 교체 수요도 해야 되고 네. 교체가 아니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맞습니다.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들도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NI 쪽 업체들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언제 좋아지느냐. 우리가 3G에서 4G 넘어갔을 때 상황을 본다고 하면 장비 투자가 된 이후에 1년 후에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다 네. 깔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체 수요가 날 때 좋아지는데 예. 지금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4G 때 장비가 교체 수요가 오고 있기도 하지만 네. 5G 장비들이 깔리면서 네트워크도 거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기업들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그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S넷 같은 경우에는 NI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인데 삼성전자랑 굉장히 지금 삼성그룹 자체랑 굉장히 돈독한 그 파트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은 투자 계획을 뭐 확정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못하지만 비메모리 쪽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릴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정부 기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의 어떤 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네. 그에 따른 이런 NI라든지 SI 업체들도 같이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권에 가시면 문서 작성 안 하실 겁니다. 네. 저도 어저께 이제 맞아요. 요즘 그 다 전자로, 태블릿에다 예,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따른 이제 서버가 그런 것에서 발생되는 어떤 트래픽이라든지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겠어요. 서버가 상하가 되는데 네. 거기 S넷이 이제 그런 쪽에도 지금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네. 17년도에 한 250억이었던 매출이 250억이었던 매출이 한 400억 이상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전체 매출 단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5G도 계속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장비 투자 굉장히 좀 길게 갈 것 같고요. 근데 올해 3월에는 왜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나요?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네. 이런 시스템 업체들은 네. 계절적인 성수기가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예.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까 공공기관 발주가 이제는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S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반기 어떤 이런 이 매출이라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도 지금 네.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업황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는 5G 매출로 인해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특히나 S넷 같은 경우에는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주가가 올해 뭐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50억 정도 내를 예상하는데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PER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장주라고 본다고 하면은 펄을 더 줄 수 있지만 성장주의 지금 틀을 제외하고 봐도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피어그룹이 한 20배 정도를 주는데 S넷은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는 한 2배, 3배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올해 실적 아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시장에 좀 재미는 없지만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 없는 구간에서 조금씩 매집해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5G 시대가 개박을 하고 점점 더 빠르게 좀 현실화가 되어가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S넷을 소개해 주셨고요. 다른 종목도 함께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데이터라든지 이런 네. 데이터 관련된 솔루션 제공하는 엔테스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나왔고 네. 일단 스몰캡이죠. 두 회사 다 스몰캡이긴 한데 반대로 과거에는 이런 스몰캡 시가총액 1,000억짜리 시장에서 잘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들도 성장성이 있다면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엔테스는 아시겠지만 요 SKT 관련돼서 예. 그 요금 체계 빌링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통신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 요금 체계 관련돼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죠.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이게 지난번에도 3G에서 4G 때 또 주가 흐름을 보면은 4G 전환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왜냐하면 가입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른 솔루션 제공이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실적이 네. 좋아지고. 근데 또 이제 4G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깔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가입자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실적이 죽게 되는 건데 아까도 이제 가입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5G 아직도 이렇게 뭐 폰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없고요. 그렇죠. 많이 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없죠. 네. 그리고 또 막상 가입하신 분들도 속도가 네. 아직 왜 이렇게 안 나냐 이렇게 그래요? 4G랑 뭐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요? 분들이 네. 있는데 지금 보면 특히 이제 엔테스 같은 경우에는 네. SKT 향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인데 지금 아직까지 현재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SKT가 더 가입자 수를 더 늘리면서 전체 점유율을 더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부터 실적이 이 가입자 수 관련돼서도 이제 실적이 좋게 꽂힐 수가 있고 네. 사실 올해보다 내년도가 이제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면 사람들이 야 이거 좀 해야 된다. 이거 아무래도 게임할 때도 굉장히 좀 틀리거든요. 그쵸. 아마 트래픽 유발된 어떤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때도 네. 5G가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는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거기에 플러스 향후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시티에 관련돼서 어떤 트래픽이 발생되고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거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문제 없이 어떤 그런 솔루션 제공하고 거기서 요금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산해내는 그런 것이 엔셀트의 본업이기 때문에 네. 본업 자체가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신규적인 먹거리가 내년도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종목 역시도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 이슈가 좀 시장을 좀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이슈에 좀 가려져 있었던 5G 업종들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5G 시대가 개막을 하고 가입자 수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S넷과 엔텔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영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